아무래도 이제 차가 좋다라는 거는 이제 파워트레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내 몸에 맞게끔 그 차량에 최적화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내 차량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재원이라든가 내 차의 장점만 봐서도 안 되죠. 단점도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제일 좋은 차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 단점을 보완을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봉고차, 과거에 이제 그 토픽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토픽. 이 차의 장점은 물건을 실을 수 있으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 장점만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차를 운행을 할 때 운전이 편리한 것만 생각했지, 제동을 걸었을 때 뒤축이 틀려서 뒤로 돌아가는 상황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그 단점을 모르고 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어떤 순간에. 토픽이 그랬습니다. 토픽이라는 차가 화물을 적재하고 실차일 때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공차일 때 들어오죠.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태령고개에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해봤던 상황이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 일반 승용차 운전하듯이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차들은 반드시 뒤축이 가볍다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어떤 강도로 넣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당시에 여러 차종을 몰아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차를 그냥 브레이크 밟고 싶은 대로 밟았습니다. 밟으니까 뒤축이 돌리면서 뒤축이 가볍죠? 이런 봉고차들이 뒤축이 가볍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동을 딱 밟아버리면은 뒤축이 들리면서 스핀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길이 미끄러운 것도 떠나서, 그래서 한 바퀴 360도를 돌아서 남태령 고개를 내려가면서 그 밑에서 저쪽 반대편 차선으로 저는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굉장히 시겁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 거죠. 대신 사고는 안 났습니다. 차가 다행히 360도를 돌아서 회전을 해서 그쪽에 쓰긴 했지만 양쪽 차선에 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차의 단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후륜구동이라고 그러면 언덕을 못 올라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견해일 뿐입니다. 운전이라는 게 단점을 잘 파악해서 검토하고 자신이 그거를 진행해 나가면은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냥 그 파워트레인에만 안주해서 내 차니까 무조건 좋다라는 장점만을 보게 됩니다. 단점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단점을 반드시 운전자는 알고 그 차에 대한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거는 뭐 내 차기 때문에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운전을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SUV 차량들은 대부분 높죠. 높기 때문에 코너를 함부로 돌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서스펜션이
사륜구동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서스펜션만 좋게 했다는 거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차축이 어느 쪽으로 무게축이 위로 올라 있기 때문에 코너를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심각한 경우에 이제 가정을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코너에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승용차는 좀 안정적입니다. 왜? 밑으로 내려앉은 차량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축이 뒤집어질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장난을 쳐야 될 게 있고 장난을 치지 말아야 될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차도 차체가 높아버리면 안전성에서 코너에서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이걸 운전자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운전하면서 되도록이면 차를 이런 차 저런 차를 많이 몰아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직업상으로도 차를 이 차 저 차를 다 만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츄레라를 모르는 사람이 츄레라의 특성을 모르고 운전을 일반 승용차처럼 해버렸다면 큰일 나죠. 츄레라를. 근데 일반적인 우리 승용차 개념의 차들은 거의 비스름하니까 비스름하게 운전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의 특성이나 재원은 빨리 감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편리성만을 두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저도 이제 파워트레인하고 안전장치들입니다. 안전장치라는 건 뭐 인공지능적으로 뭐 ABS 이런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장치에 충실하면서 그런 ABS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차가 특징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축이 들리느냐, 어느 쪽으로 각도가 꺾이느냐, 이런 정도의 이제 장단점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빨리 재원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아주 객관적으로 내 차를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고급차를 샀는데 이제 옵션을 때려박았다 이겁니다. 이제 ABS도 있고 안전장치, 그런 어떤 인공지능적인 안전장치들을 굉장히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안전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안전장치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가 보는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안전을 반드시 지켜주는 그런 장치들은 아닙니다.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의 아주 기본적인 보조 장치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운전은 운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어떤 안전적인 운전의 형태로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안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스타나를 명차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쌍용에서 이스타나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 밴 형태나 봉고차들의 형태, 그 승합차들이 사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운전이 쉽지만 굉장히 취약한 차들입니다. 왜? 뒤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쉬워요. 시야 각도도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볼 때 그 차량의 장점만 본 거죠. 그리고 장점에 길들여져서 장점에 의한 운전을 합니다. 단점에 의한 부분들은 전혀 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 일반 승합차들 당시에도 밟아대면, 풀악셀 밟으면 거의 150, 160까지 나갑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나가는 거죠. 승용차는 또 축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같은 160을 밟아도 사고가 났을 때 승합차가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강도에서 부딪히면 승합차는 앞에 엔진룸이 없죠. 그리고 사망자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경찰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의경들이 이제 교통위반을 하는 차량들을 단속할 때 봉고차가 제일 타켓했습니다.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워서 타켓가 아니라. 되게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에 반드시 승합차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를 많은 대중들한테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차이면서 사고율도 제일 높았던 차가 이제 그런 승합차의 형태죠. 그런 단점을 좀 파악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은 운전자는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빨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험적인 측면들을 받아들이질 않고 장점만을 보게 되죠. 내 차에 대해서.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차를 명차로 만들 것이냐 여부도 달려있는 거죠.